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7월 25일 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 증시 어제 조금 선물이 좀 상승이어가지고 좀 기대를 하긴 했는데, 뭐 크게 좀 돌려주면서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지금 뭐 미 증시가 밀리는 그런 하락폭이 좀 강한 거 아니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나름대로 고유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합 이상 좀 지켜주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다우 0.5%, 네, 뭐 나스닥 기술주 얘가 이제 어제 좀 특이점이 테슬라가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반등을 했거든요. 아마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 싶은데 테슬라가 3.4%,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그냥 무난하게 좀 보합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인, 아니, 인니가 아니라 인도에다가 이제 좀 신차 공장 그 건설 얘기가 좀 나왔던 거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요번 주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 요게 이제 좀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알파벳, 그다음에 산업 AI 얼라이언스 발조, 한국무역협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회의, 그다음에 이제 7월 26일 수요일은 FOMC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마 금리 인상 그 부분은 목요일 새벽에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옴시티 아시아 전시회, 그다음에 이제 메타 7월 27일은 삼전 LG 등등 지금부터 이제 뭐 8월 달까지 좀 실적 시즌 계속 이어지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요번 FOMC에서 가장 포인트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요번 거는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이제 그 뒤에가 좀 관심이 많겠죠. 9월, 11월, 12월에 금리 인상을 더 할 여지를 남겨두냐 아니면은 이번 달은 일단은 하고 이 뒤에는 좀 동결, 요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 이제 종목들 뭐 워낙 원체 좀 덩치 있는 애들이 힘을 좀 잘 쓰고 있어요. 뭐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특히 이제 포스코 계열사, 에코프로 계열사에서 이제 포스코 계열사도 지금 광기로 갖다가 막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 광기가 언제 끝날지 그 부분 조금 더 계속 포커싱을 하면 될 것 같고, 지수는 그렇게 좀 볼만한 포인트는 딱히는 없죠. 자리가 좀 이제 힘을 계속 쓰다 보니까 조금 높기는 하네. 요거 대신에 이제 조정 나오면은 그만큼 밀릴 수 있는 거 정도는 좀 계속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어제 이제 포스코 계열사 힘이랑 뭐 삼전 하이닉스는 그냥 무난무난했는데, 삼전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이제 좀 슬쩍 다시 좀 사기는 했어요. 전저점 이탈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 정도가 지금 특징이지 않나. 자, 그래서 뭐 뒤에 8월달 8월 1일 반도체 핵심 원자재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뭐 이걸로 갖다 YMC 한일화 RF 머티리얼 이런 애들 위주로 갖다 좀 보게 될 것 같고, RF는 좀 생각보다는 더 밀리긴 하네요. 이거 뭐 이제 저점 주변까지 좀 가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런 거 뭐 발표 나오면 거기서 뭐 이제 기술적 반등 좀 엮어주는지, 그리고 2차전지 개미들 머니 무브 뭐 에코프로 8고 LNF로 요 뉴스부터 해가지고 포스코 뉴스가 확실히 좀 많기는 해요. 이게 뭐 포스코 계열사들이 잘 가서 눈에 보인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잘 시세를 막 미친 듯이 주니까 시장에서 관심 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뉴스가 좀 더 붙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이기나 보자, 공매도 vs 개미, 포스코 그룹에서 뭐 승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철강 넘어서 2차전지 기업 쪽으로 넘어간다. 전기차 100만 대분 양극재, 악재 떨치고 뭐 서프라이즈 연소. 어제 포스코는 좀 이제 실적 발표들이 좀 있었죠.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 121조 투자, 철강이랑 2차전지에 80% 이상 집행된다. 네, 뭐 나머지 20%는 좀 친환경 뭐 이쪽인데, 결국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는 거는 지금 2차전지 사실 키워드이지 않나 싶거든요. 철강도 뒷전이고 2차 전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리튬 6일, 코발트 12일 분만 있다. 희소금속 비축량 목표의 42% 그쵸. 이런 거는 뭐 키워드를 좀 부각을 시키면은 이제 뭐 리튬 관련주 혹은 뭐 코발트 뭐 이제 광물
이런 것들이 좀 엮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단독 뉴스이기는 해요. 여기 두 개는. 그리고 인리 폐배터리 공략 나서 우리나라 성일하이텍, GS 이렇게 해서 건설 뭐 뜬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일단은 포스코 계열은 지금 결국 우량주들 장세가 뭐 좀 언제까지 갈지 확신을 지을 수는 없지만 계속 봐야 돼요. 이쪽은 완벽하게 우량주 장세가 이제 좀 끝났다, 두 가지 정도 케이스를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우량주 장세가 이게 이제 애들이 힘 확실히 못 주는 게 보인다, 1번. 그다음 2번은 얘네를 밀어낼 만한 좀 다른 강한 이슈가 좀 등장하면은 이거는 우량주 장세에서 얘로 좀 돈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네, 워낙 강하네 얘가. 뭐 그냥 딱 봤을 때 이건 세력주 일단은 좀 봐야 될 정도의 크기다, 이런 이슈가 좀 나오면은 어차피 돈은 이동하기 때문에 그거 두 개를 좀 중심으로 봐야 되고, 저런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국 얘네들 지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가 높아요.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부담스럽지만 결국 시장에서 돈이 쏠리는 게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실시간 종목조회 상위를 보면은 그냥 1위부터 10위권도 아니에요. 거의 20위권 내에 거의 한 15종목 정도가 다 우량주예요. 다 시총이 조 단위가 넘는 애들입니다. 뭐 2천억, 3천억 세력주가 뭐 한창 날뛸 때는 뭐 쪼만쪼만한 애들도 있는데, 지금은 1부터 뭐 한 20까지 해서 지금 보면은 그냥 다 우량주거든요. 그냥 우리가 딱 보면 이거 기업 알지. 주식 모르는 사람도, 주식 안 하는 사람도 그런 기업, 이름은 기억나. 삼성전자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포스코 계열 모르진 않을 거고, 뭐 금양 같은 거, 나노신소재 이런 건 모를 수 있어도 최소한 뭐 에코프로 이런 것들은 안단 말이에요. SK 이노베이션 등등. 그래서 요쪽에 일단은 시장에서 그만큼 관심이 계속 쏠리는 부분이고, 우리도 관심이 쏠리니까 당연히 계속 좀 지켜봐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이수페타시스 신고가 좀 주변에서 뭐 시간에 얘네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신고가에서 뭐 뒤에 또 5만원을 향해 가나,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 엠텍 이런 애들도 다 신고가예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포스코 계열은 뭐 특히 이쪽은 좀 그 쇼스퀴즈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공매도 이것저것 청산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지, 에코프로 때가 좀 그런 느낌이었죠. 뭐 50만원 넘고 뭐 공매도 청산된다, 그 다음에 여기 뭐 80만원 넘어서 100만원 넘고 이렇게 좀 슈팅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포스코가 좀 저런 식으로 광기로 좀 더 치고 나갈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양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개인이 미친듯이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외인이랑 기관 갑자기 좀 매수가 들어오는 날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이거 우리 거 좀 상환해야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당연히 그 구간에서부터 이제 좀 외인 기관들 주도해가지고 한동안 또 청산 이슈 좀 나올 수도 있고, 쇼스퀴즈처럼. 자,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 광기로 갖다 치고 가는 거, 얘네는 어차피 지금 뭐 차트에서 뭐 어딜 보고 이런 게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상. 그냥 55만원 돌파하면은 60만원 향해 가는지, 65만원 막 이거 60 돌파하고 70만원 가는지, 70만원 넘으면은 포스코홀딩스만 유일하게 완전 신고가는 아니죠. 얘도 76만원 이쯤인데 뭐 또 신고가에 넘어가나, 그런 모습들 위주로 갖다가 지금 계열들은 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제 또 상한가였고, 엠텍, DX, 뭐 스틸 뭐 등등 있기는 한데, 스틸리오는 일단 단기갈 지정 예고 요거는 좀 떴어요. 그래서 시세 한번 주면은 단기갈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어제 좀 특이점은 좀 포스코 계열에서도 시총 가벼운 엠텍이랑 스틸리온보다, 뭐 엠텍은 종목끼가 살짝 얘가 메롱인 것 같기는 해요. 가다가 말고 막 이런 거 있기는 한데, 얘도 뭐 좀 다시 아예 신고가 자리를 잡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DX는 얘는 투경 걸렸는데 예상보다 갑자기 뒤에 좀 슈팅이 세긴 했죠.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계열도 뭐 계속 좀 눈이 가기는 갑니다. 무너지질 않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 그래서 막 이게 포스코 가다가 막 미친듯이 가다가 오늘은 좀 쉬고 에코프로 애들, 그 다음 에코프로 막 쭉 가다가 오늘은 쉬고 뭐 LNF랑 뭐 금양, 이스페타 뭐 이런 애들, 이런 식으로 했다 지금 순환매
저 안에서 놀거든요. 어차피 가더라도. 그리고 가는 애들 와중에 메인 애들이 있어도 나머지 애들도 좀 슬쩍슬쩍 상승은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은 사실상 뭐 차트에서 특별하게 조언드리거나 뭐 볼 수 있는 부분이 굳이 있진 않아요. 애초에 뭐 앞에 지지 저항을 크게 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신고가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라운드 픽의 중심으로 이거 100만원 돌파했네? 그럼 이제 110만원 가나 보자. 110만원 돌파했네? 그럼 뭐 120만원 이런 식의 움직임 정도로 계속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NF는 일단은 뭐 1차적으로 29만원, 30만원 여기를 좀 넘어서나 얘는 수급이 한번 좀 들어왔으면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우량주들 그 다음에 아까 뭐 폐배터리 성일하이텍 인니였죠. 여기는 인니 폐배터리 공략 나선 한국 그래가지고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최근 요거 세비캠도 그렇고 10만원 위에서 좀 자리 잡고 있는데 폐배터리는 10월달 정책 이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은 세비캠 대비해서 시총도 좀 크고 얘는 움직일 때 수급 좀 더 엮였죠. 삼전 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슈들 좀 부각시키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튬 키워드에 대해서는 요거는 뭐 부각을 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지만 일단은 뭐 부각을 시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리튬 하면 뭐 이제 금양 그거에서부터 뭐 최근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 얘네들 뭐 자리도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리튬 시리즈들 그다음 코스모학도 리튬도 엮이고 얘는 2차전지 여기저기 다양하게 엮여요 종목이. 그래서 이 정도를 좀 묶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이제 종목들 시장이 좀 다시 막 거래대금이 좀 활활 붙으니까 신용 막히는 종목들이 좀 보이죠. 검은색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확실히 요번에 유동성이 좀 다시 불타오르는구나 이 생각도 들면서 또 개인들이 신용 막 이제 이렇게 또 쌓이고 하면은 조정 나올 것도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네들 급등하면은 계속 뭐 항상 급등하면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 조정 언제 나오나 조정 나올 때 지수 좀 끌고 내려갈 수 있겠네. 특히 지금은 지수 자리는 좀 높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데 뭐 조정이 나올 때 그런 거는 좀 비중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좀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포스코가 여기가 뭐 좀 광기의 시작인지 일단은 저는 광기 구간이라고는 생각해요. 뭐 오늘 당장 시세 주고 밀릴지 아니면 뭐 내일도 오르고 뭐 일주일 후에도 오르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최소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손절을 치더라도 데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광기 구간에서 광기 종목들을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게 좀 중요는 하거든요. 일단은 자리가 좀 높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비중 조절이라던가 대응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시장에서 가장 메인은 2차전지 뭐 저런 포스코 계열, 에코프로 계열 우량주들이라는 거 그리고 시장에 얘네 말고서는 지금은 주도 테마가 또 없기도 해요. 그래서 저쪽에서 일단은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재건 이슈들은 뒤에 8월 현지 파견 요게 지금 좀 시장에서 가장 메인인 것 같습니다. 그날 9월 달에 또 차관급 협의체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뭐 올해 연내에는 뭐 좀 간단한 기본적인 것들 모듈러 주택 같은 거는 사업 좀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곡물 완전 차단 흑해 곡물 대체 수출로 단유부강 공격 요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량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뭐 저런 이슈로 갖다가 지금 막 완전 메인으로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뭐 또 저런 이슈로 갭이 좀 뜨고 시작하겠죠. 미래, 누보, 한타, 뭐 한일 사료 저는 뭐 갭 뜨면은 거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좀 슈팅 더 주냐 아니면은 갭 뜨고 밀리냐 뭐 요런 매매이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네가 뭐 지금 대금이 쏠리는 것도 아니고 대금은 뭐 저쪽 애들이 다 쓸어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저런 이슈가 있구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재건 관련주는 좀 조정 솔솔솔 잘 나왔는데 삼부, 다산, 뭐 SY 등등 이런 그 MOU 있었던 기업들 플러스 혹시나 이제 8월달 현지 파견 이게 기업들이 지금 나오진 않았어요. 한 10대 곳 정도를 같이 좀 동반해서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토부 장관이라 거기에 이제 기업
관련해서 또 엮이는 부분들이 좀 나오면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토목 이슈, 토목 기업들이랑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일단은 삼부토건이 토목 관련 기업이긴 하죠. 얘는 뭐 21 이런 주변이기도 하고 4,000원 라운드 피겨. 저는 요 구간 내려오면 더 좋기는 한데, 여기서 일단은 종목이 워낙 주도주였죠. 그래서 주도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돌파하고 막 지지저항 구간에서 일단 기술적인 움직임들을 좀 잘 주기는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3부부터 해서 MOU 이슈 있었던 기업들 정도를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협력단 혹시 좀 기업 새로운 게 뭐 추가되나.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일단 3부, 그 다음에 유신도 잘하면 좀 들어가나? 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유신이 이제 요 앞에 고점 주변에서 또 슬쩍슬쩍 버티는 모습이 있기는 한데, 이런 곳에서 뭐 좀 움직임을 주나? 얘가 여기서 대금은 한번 좀 불쑥불쑥 붙기는 했죠. 1000억 단위. 그 다음에 이제 원전도 요 전기본 수립 이르면은 요번 달 말 혹은 이제 뭐 조금 딜레이 되면 이제 뭐 8월. 대신에 요거는 이제 지금 초안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초안에서 신규 원전 검토, 요 키워드가 좀 메인으로 들어오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원전 관련 주들은 최근에 이제 조정이 지수도 뭐 그렇고 시장에서 뭐 조금 이슈 잠잠하니까 밀리긴 했는데, 요런 구간에서 뭐 한번 저 초안에 원전 추가 이슈가 나오면서 좀 한번 슈팅을 주나 정도를 좀 보게 될 것 같고, 그 뒤에는 뭐 폴란드, 체코 원전 사업 진행 이슈라던가 혹은 웨스팅하우스랑 협상 좀 잘 되고 있다, 수출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 없을 거다, 이런 키워드 좀 붙으면은 메인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2차 전기차 충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우량주들 이슈가 뭐 어디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이런 주도 관련 얘네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이제 좀 힘 빠지고 하면은 AI랑 로봇 쪽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새로운 테마 등장하는 게 아니면 이쪽으로 좀 다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여기서 뭐 워낙 잘 나가는 종목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쪽은 뭐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왔다가 일단은 체크를 좀 해둘 만한 그런 섹터인 것 같고, 코난 다음 달에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 코난 LMM 출시, 그 다음에 메타 한국 기업이랑 AI 동맹 몇 주 내에 놀라운 혁신 볼 것이다, 이런 좀 기대감 있는 뉴스도 있기는 합니다. 갑자기 뭐 메타랑 우리나라 AI 기업이랑 뭐 협력, 이런 키워드가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애플 챗GPT는 이제 내년이에요. 지금 당장보다는. 대신에 이제 뭐 한 연말쯤 되면은 슬쩍슬쩍 뭐 진행 사항이라던가 이런 게 좀 튀어나올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뭐 KT의 AI 믿음,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8월 24일, 이런 키워드들이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삼성에서 연내 인수 목표, 이게 뭐 갑자기 좀 지분 확보 이런 것들이 또 뉴스가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 부분이고, 삼성에서 이제 잼스 보핏, 요게 저는 근데 사실 요거 작년부터 들게 돼가지고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출시되면은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막 특허 막 이런 뉴스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삼성 보핏 미국에서 2단 특허, 글로벌 진출 준비 가속, 이런 키워드가 근데 작년에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잼스 때도. 그래가지고 그냥 나오면은 나올 수 있는 이슈 정도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연내 상장, 이런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청구, 요거에 대해서 뒤에 이제 9월달쯤 두산 로보틱스도 좀 상장 이야기, 그 다음에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4족 보행 로봇 한국서 본격 생산 9월달에 이제 제품 생산 가능하다, 요렇게 AI랑 로봇들. 그 다음에 결국 요쪽은 저런 이슈들도 이슈인데, 결국 핵심은 글로벌 기업들에서 계속 투자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셀바스, 이런 시리즈들이 이제 좀 뼈대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이스트소프트랑 폴라리스 오피스, 이 종목은 좀 끼가 좋은데 어제 시간에 또 6%팍 튀는 거 보니까 좀 내려왔으면 했는데 안 내려오고 그냥 가려고 하네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KT 시리즈도 대체적으로 왔다면 이제 저점 주변이라던가 이런 구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는 8월 24일, 일단은 폴라리스 오피스가 좀 가장 대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얘도 뭐 갑자기 좀 수급 붙는 모습이 있고, 오브젠
알체라 이런 종목들이 좀 같이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한 달 남은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는 시세 잘 준다 싶으면은 뭐 이수, MDS, 뭐 C랩 이런 종목들 한번 반짝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뼈대 종목들 위주로 좀 보게 될 것 같고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10만원 구간을 좀 다시 밟아서는 모습이기는 해요. 그래서 좀 워낙 탄탄하지 않나. 자, 그래서 일단 로봇 시리즈들 KRM이 아까 그 고스트 로보틱스 얘가 사명을 다물 멀티미디어였죠. 다물 멀티미디어였죠. 사명 변경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옴시티가 7월 26일 이제 뭐 내일부터 아시아 전시회가 열리기는 해요. 근데 이 전시회 자체는 그냥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국토부 장관 지금 네옴 CEO랑 그 비공개 이렇게 해서 뭐 좀 또 회담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갑자기 좀 추가적인 이슈가 뭐 또 튀어나오는지 일단은 네옴 CEO 또 만난 원희룡 사우디 수주 잭팟 물고 트나. 그래서 현대건설이 일단 아미랄 프로젝트 6.4조짜리 이렇게 좀 수주 이슈로 왔다 뭐 좀 한번 반짝하긴 했는데 요거에서 뭐 또 추가적으로 뒤에 내용이 좀 붙나 정도를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미 시리, 한미 글로벌, 인디에프 요런 애들이 보통은 대장격이긴 하고 인디에프는 이런 식으로 좀 종목 끼가 한번 튈 때는 탁 하고 또 튀어주는 건 있기는 합니다. 뭐 1000원 라운드 피겨이기도 하고 뭐 유시는 재건도 엮이고 지금 네옴도 엮이고 요런 움직임들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꿈틀꿈틀하면서 뭐 시세를 주면서 이제 좀 밀리긴 했는데 이것도 뭐 또 나중에 키워드 붙이면 한번 또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겠죠. 쟤네는 이제 모듈러 주택 같은 사업에 좀 키워드 엮어주나.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는 그 방류 결정 좀 언제 나오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얘네들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꺾이게 되면은 거기서 두 가지 시장이 좀 조정으로 넘어가면서 좀 한동안 조정이 들어갈 것이냐 지수 막 종목들 전체적으로 끌고 내려가는지 얘네가 이제 힘이 빠질 때 두 번째로 다른 쪽으로 그냥 돈이 힘이 빠지는 그 힘이 요쪽이나 뭐 다른 테마가 뭐 좀 새로 등장을 하면서 그쪽에 좀 실리나 그 정도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메인은 누가 뭐라 해도 어차피 우량주 저번 주도 그랬고 요번 주도 좀 똑같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할 수도 있어요. 그 제 영상이 뭐 똑같은 결국 쟤네들만 보면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 가장 포인트기도 하고 대신에 요것들에서 보면서 얘네들이 부각이 안 되면은 그때 이제 또 다른 섹터들 한 번씩 슬쩍슬쩍 보면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시장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작은 좀 특이점이 막 우량주들은 움직일 때 위에서 막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사고 팔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냥 묵직하게 나 아무것도 몰라 그냥 사놓고서 수익 좀 며칠 있다가 그냥 한 번에 좀 팔고 이런 분들이 수익금을 더 크게 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시장이기도 한데 그런 특징도 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우량주도 막 미친 듯이 가는데 뭐 여기서 이제 뭐 선택을 각자 하긴 하실 거예요. 그냥 지금 막 미친 듯이 가는 거에 더 이상 못 놓치겠다 막 하고 따라잡는 분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참아야지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그 두 가지 케이스의 선택이 뭐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없기는 한데 그래도 뭐 아예 내가 좀 기다리시던 분들은 참고 있는데 계속 참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참으시는 게 사실 좋아요. 어느 순간 막 오르고 하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점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차라리 이미 스타트 내가 참기로 했으면 끝까지 참고서 차라리 조정장 나올 때 뭐 한 그 길어봤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기입니다. 끽해봐야 2달 3달이에요. 그 2달 3달이 하루하루 보면은 정말 긴데 지나고 나면은 이제 엄청 짧죠. 나이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지 않나. 대신에 난 대입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손절을 치더라도 지금 여기서 지지고 볶고 계속 해야 됩니다. 높아? 상관없어. 위에서 5%를 치든 높은 자리에서 5%를 손절 치든 밑에서 5% 손절 치든 똑같은 5% 손절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응되고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여기가 좀 주축 싸움터이지 않나.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